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파답 제9회 융복합 공연예술축제 관계자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9 파다프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은 순천향대학교 안병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은 세종대학교 교수 그다음 극단 물결 대표 송현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한선숙 선생님과 남수정 선생님과 공동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임형택이고요. 연극 연출가 극단 서울공장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파다프의 공동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행사 총연출을 맡아서 열심히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현대무용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파다프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시도들이 다시 한번 발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김형남 교수입니다. 저는 이번 파다프의 공동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융복합 공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공동이라는 단어와 함께 융합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제 제 9회를 맡고 있는데 그 융복합 공연 예술 축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융복합 공연예술축제에 앞서서 융복합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는 연극과 무용이 만나서 그 경계를 해체하고 그리고 보다 더 그 연극이면 연극, 무용이면 무용 자기의 그 한계를 더 넓히자라는 의미에서 만났었는데요. 이게 해가 거듭되면서 이런 그 장르가 점점 더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장르, 뭐 음악, 미술, 사진, 패션, 뭐 설치 미술, 굉장히 다양한 그 장르가 같이 뭉치면서 이 사실은 이제 그 융복합이라는 게 뭐 다양한 장르가 만나는 거는 뭐 몇십 년 전에도 있었겠죠. 그러나 저희의 차별화된 점이라 그러면 뭐냐면 각 장르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마치 그 샐러드 볼에 사과, 당근, 오이가 이렇게 각자 따로 있는 샐러드 볼처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그렇게 만난 거를 이제 융복합이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어느 것이 사과고 어느 것이 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멜팅. 그래서 멜팅 팟가 한마디로 용광로처럼 다 녹여서 그 경계가 그야말로 해체되는 그러한 그런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그래서 저희는 그 동안에 사실 어떤 작품을 선정해서 올린다라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러한 융복합이 제대로 충돌해보고 제대로 만나보고 이런 그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워크샵이나 멘토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다른 그 융복합 공연이나 다른 축제와는 굉장히 차별화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파다프는 2007년 8년부터 이 창시자죠. 연극 쪽에 오세곤 교수님하고 저하고 그 부조리극 춤을 말하다 이 시리즈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오네스코도 하고 장준회도 하고 베케트 페스티벌도 하고 현대 페스티벌과 함께 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기성 그 극단들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부조리극을 많이 하는 그런 극단들하고 그다음에 부조리극 형태의 무용 작업을 많이 했던 우리 여기 참여하신 이 교수님들하고도 계속 단체들별로 각자 만나서 해보는 그런 융합 작업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도 너무너무 서로가 몰랐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융복합을 통해서 어떤 부분 우리가 지향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삼 놀라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객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가나 작품이나 새롭게 그 만들어보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선한 시도들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굉장히 창작이나 이런 거에 목말라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기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래서 이제 2011년부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노을소극장에서 한 달 반을 대관을 해가지고 7주 동안, 그러니까 7명의 안무가들과 7명의 연출가들, 신진 연출가들을 매칭을 해서 팀별로 일주일씩 7주 동안을 그렇게 해봤는데요. 그때 어떤 그 이런 신선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오히려 그 만났던 젊은 예술가들이 느꼈던 그 감동들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 한국무용학회하고 한국연극교육학회하고 같이 또 연합을 해서 이 축제를 후원을 해주면서 각자 또 힘을 많이 써줬죠. 그래가지고 거의 뭐 팀 수도 막 70여 개의 단체가 공연하는 이런 대축제로 소극장 위주의 페스티벌 형태로 쭉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또 많은 우리가 또 그 지원도 좀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융복합 페스티벌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서로 열심히 해보자 이런 뜻에서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장르 간의 충돌과 그다음에 그 하모니의 미학이 곁들어 있는 그런 축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 2019년 융복합 공연 축제 전체 프로그래밍을 하신 그 예술 감독님이신 임형택 감독님께서 올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프로그램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좀 지금 창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연극, 무용, 춤, 사진, 뭐 어떤 비디오 쪽, 음악 쪽 이런 각 영역의 창작자들이 미리 짝을 맞추어서 융복합의 꼴을 형태를 미리 갖추어서 오신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저희 페스티벌 파다프 페스티벌의 가장 큰 강점이자 이제 장점 중에 하나인 워크숍과 멘토링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쉬운 부분들, 시각적으로 좀 부족했던 어떤 그런 쪽에 동료들을 구하기도 하고 청각 쪽에 부족했던 부분에 어떤 협업 파트너를 구하기도 하면서 스스로 매칭이 돼서 짝을 이루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있습니다. 뭐 모든 작품들이 어떤 동기로 결성이 되거나 만들어졌건 대단히 신나고 기대되는 작품인데요. 그 중에 이제 개막작이나 폐막작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우리의 본질인 이렇게 스스로 그룹 안에서 매칭이 됐다거나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새롭게 만나신 분들을 주로 좀 배치를 해서 저희도 그 작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신나게 관객들과 나누어질지 대단히 기대가 되고요. 그 작품들의 세세한 프로그램들은 우리 이제 공동 부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두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우리 예술 감독님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 파다프가 그 지금 예전과 좀 달라진 점을 보면 그 예전에는 정말 젊은 작가들 중심의 어떤 창작 작업 그리고 정말 융합적 작업들을 갈구하는 친구들이 왔었는데 올해는 기성 작가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예술에 대한 순수성을 좀 다시 한번 찾고 싶다. 혹은 어떤 융합적 의지를 가지고 한번 새롭게 뭔가 녹여내 보고 싶다. 이런 작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개막작이 단순히 완성도를 넘어서 파다프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4개의 작품이 선정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빅픽처의 디지털 장의사, 그리고 마이마파의 햄릿, 그리고 그 김남중의 김남중 오늘은 비올라, 그리고 영상, 연극, 음악, 미술 등이 함께하는 여러 공연들이 이제 보여지고 황미숙 작가의 슈만, 클라라, 브람스 등의 작가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슈만 잠들다라는 작품들이 개막작에서만 벌써 4편의 아주 의미 있는 작업들이 올려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번 파다프가 이제 10년을 내다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대단히 그 예산 부분에서의 좀 열악한 상황이나 혹은 뭐 진행하면서 거대화시켜서 큰 무대에서 보여지지 못하는 어떤 아주 디테일함 같은 것들이 그런 모든 어떤 좋지 않은 조건들을 다 뚫고
관통하는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지는 작업들이 될 거라고 분명히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 뭐 기존의 작가들 또 신진 작가들이 나아가야 되는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이 이번 개막식과 그 본 행사들에서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폐막식은 우리 이 잘생긴 우리 무용계의 스타시죠. 우리 네. 김영남 교수님께서 공동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남입니다. 저 폐막작으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작품으로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다뤘으며 배우 양금석 씨의 특별 출연으로 소리와 연기 그리고 움직임이 돋보이는 정윤진의 작품 이름 없는 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경화 안무가의 작품 바디 클라우드인데요. 시간 예술인 무용을 매 순간 데이터화함으로써 실시간의 재조합으로 움직임의 확장을 도모한 작품입니다. 세 번째는요. 안무와 영상미가 돋보이는 박상현의 작품 고깃덩어리 굽기는 어떻게 해드릴까요입니다. 네 번째 작품은 가야금 연주자 박선주와 소리 비트박스 함승철 그리고 안무의 박성주의 협업으로 돋보이는 작품 사각지대입니다. 끝으로 전부의 안무자의 순간과 기록을 삶의 관점으로 담은 작품 1인 인생과 카메라 프레임 안에서 두 여자의 일생이 나타나는 브이로그 주제의 작품 프레임을 한채령 안무자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워크숍을 아, 네. 그 얘기를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워크숍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한번 다시 예. 여쭤볼게요. 이번 그 프로그램을 만드시면서 제가 이제 독특하게 얘기 들은 얘기는 뭐냐면 아까 두 가지 프로그래밍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워크숍과 그다음에 멘토링이라는 부분을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파다프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신진 아티스트와 그 멘토분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건데 전체 워크숍은 총 3회를 거쳐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연극, 음악, 그리고 영상, 무용 다양한 주제와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그 무대화 되어질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저희들도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기쁨을 많이 누릴 수가 있었죠. 제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듣기는 모든 분들이 다 멘토, 그러니까 디렉터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들께서도 다 멘토링을 하신 거죠. 네, 저 예술 감독님 당연히 하셨을 거고. 그러면 각자 혹시 하셨던 것 중에 이렇게 재밌었던 에피소드라든지 저희 그 굿스테이지 그 독자들한테만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저희 안병수 위원장님부터 이렇게 잘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 많은 팀들을 관장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어떤 특정 작품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서 조금은 있지만 이걸 에피소드로 말씀드릴 만큼은 부족하고요. 또 송현욱 교수님께서 또 워낙 많은 지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싶었던 이유는 네. 우리 워크숍 형태가 두 가지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어차피 우리가 역사를 처음부터 얘기했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워크숍을 할 때는 초청작이나 개막작은 좀 기성 그 안무가나 연출가 작품을 초대를 했지만 신진 작가나 뭐 신진 연출, 신진 안무가들은 그냥 배우들은 무작위로 그냥 워크숍 신청을 했어요. 어떤 작품을 하겠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처음으로 그 워크숍 자리에서 연출가와 안무가와 음악가들이 만나서 무대 디자이너들이 만나서 그냥 저희가 어떤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짜줬어요. 뭐 예를 들어 오늘은 대학로에 나가서 무조건적으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찾아와서 그걸 한번 작품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한 2시간 안에 만들어 보자. 뭐 오늘은 의자만 가지고 이 의자를 가지고 한번 작가 없이도 그 연출가와 안무가가 만나서 이런저런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워크숍을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안신희 선생님이 이제 무용 쪽을 맡으시고 제가 연극 쪽을 맡아서 굉장히 몇 년을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그 워크숍이 참 재밌게 흘러갔다가 이제는 점점 그때는 왜 그랬냐면 너무 융복합이라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너무 없었을 시절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막 그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아 정말 워크숍이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공연으로 직접 올 수 있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공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사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경험 한마디만 좀 덧붙이면은요. 저희 축제 아까 맨 처음에 소개했을 때 젊은 친구들한테 기성세대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자기 전공성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기여, 그다음에 사회적인 우리가 전공 영역에서 만들어가는 공연 예술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생각하면 우리 때에 저 나이 때 우리가 활동했을 때 가장 필요했던 부분들은 부담 없이 마음껏 작업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 받은 만큼 이 젊은 친구들한테 다 온갖 다 지원을 다 해주고요. 거꾸로 젊은 친구들한테는 정말 단 한 푼의 어떤 기획비나 이런 거를 전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좋은 작품을 위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고 그 작품의 워크숍 과정을 통해서 좋은 작품으로 보여주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또 수상작들을 선발을 해서 좋은 성과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수상작들은 작년부터 서울무용제 기획으로 다시 재공연 초청받는 그런 형태들이 있었고요. 올해도 아마 이제 아마 열정춘판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초대를 또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좋은 성과들이 결국은 신진 예술가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파다프의 정신이 파다프에 참여하는 아티스트들한테 얼마나 크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워크숍 역사나 앞으로 나갈 방향은 또 우리 두 조직위원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올해 벌어졌던 그 내용을 보면서 크게 재밌었던 거는 하나는 뭐 기본적으로 워크숍은 저희가 만남의 장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땐 아티스트가 필요하기도 하고 짝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배우가 필요하기도 하고 요거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기 때문에 주로 이제 처음에는 본인들 나는 이런 걸 할 거요라는 걸 물어보는 과정이 있고 또 서로가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라는 걸 물어보는 과정이 있고 저희는 거기에 이제 조력자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특히 저는 쭉 그 참여자들의 이 매칭, 짝짓기, 그다음에 작품에 대한 자기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은 창작 아이디어나 열정은 저희들 못지않게 어떤 것들은 훨씬 더 참신하고 저돌적이고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멘토가 아니고 멘티가 된 것 같은 그래서 야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 이거를 만든 장을 베푼 우리들에게도 큰 배움의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참여자들한테 하는 게 가르침이 아니고요. 이렇게 방향성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기회를 그래 우리가 융복합은 하는데 왜 하지? 그 본질은 뭐지? 참여자들한테 그것만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는 기회를 드리고 또 하나는 그런다 그러면 우리만 그 의미나 가치를 알 게 아니고 소중하게는 제일 알아야 될 건 관객들이니까 그러면 관객들과 만나는 통로는 어떻게 마련돼야 될까? 이렇게 저희가 그런 어떻게 보면 길잡이의 기능만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참여자만이 아니고 주최하는 우리 이 선생님들 혹은 동료들도 다 같이 배우는 공동의 장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앞으로 더 좀 더 신나는 워크숍의 방법론들을 좀 개발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저는 뭐 이 행사를 그냥 맥업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파다프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아주 특이점들이 좀 있어요. 얘기하셨지만 그 오디션을 겸하고 있고 매칭해서 작품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서 기획을 하고
거기에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진 작가들한테 그냥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주고받는 관계에서의 뭔가 새로운 접점을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성장했던 파다프가 이제는 또 이런 어떤 네트워킹 작업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을 했다가 아니고 출구 전략을 분명히 해서 이 친구들이 향후에 어떻게 갈 수 있다라는 걸 경험해주게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좀 이렇게 놀라는 부분들이 참여자들이 멘토 선생님들이나 뭐 연출님, 뭐 예술 감독님, 뭐 조직위원장님 뭐 있지만 아주 편안하게 돼. 그러니까 뭐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공연 끝나고 공연을 하면서 느끼는 게 사실은 작년 파다프가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 참석자들이 다 왔습니다. 와서 음악을 했던 친구와 연출, 무용을 했던 친구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열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분출할 수 있는 출구를 지금 못 찾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충돌도 상당히 일어났지만 재미있었다. 그래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어떤 감동이나 감흥을 느끼는 것들을 보면서 이명탁 예술 감독님한테 저는 이제 조용히 전 저렇게까지 아이들이 감동을 울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대단히 사명감 있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세 번째 마지막 얘기는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아티스트들이 그야말로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파다프 1기, 파다프 2기, 파다프 3기 지금 오늘 오셨던 분들도 제가 파다프 3회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멘토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뭐 7회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하는 친구들의 면면이 점점 달라지고 있거든요. 뭐 스트리트 댄스라든가 비보잉을 하거나 아니면 이 비트박스를 하거나 정말 모든 예술 장르에 본인들이 사실은 출사표를 내듯이 와서 매칭을 하고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내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새로운 예술의 시대를 맞이를 하게 될 텐데 그 중심에 아마 이 파다프가 자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 파다프는 어떠한 페스티벌보다도 되게 특이점이자 강점이 바로 이렇게 결과물보다는 과정 중심의 그 워크숍을 거쳐서 그 결과물보다 훨씬 어쩌면 끈끈한 정도 쌓고 인맥도 서로 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특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성과를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몇 회째인가 하여튼 우리 파다프에서 3회인가 4회인가에서 대상을 이제 받았던 그 극단 마고의 박연주 연출의 그 작품이 그 다음에 부산국제예술제에서 대상을 받고 또 그래서 에딘버러에 가서 아시안 어워드에 그 그랑프리를 받은 그런 또 그리고 또 개인도 그래서 교수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파다프가 등용문의 그 구실을 크게 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가보고 싶은 그 관객으로서 가보고 싶은 그런 축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9회이고 내년 이제 10회를 또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파다프가 물론 지금 다 얘기하시면서 미래는 정말 지속성 있는 또 축제로 계속 갈 거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위원장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약간의 그 큰 그림,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 말씀 잘 해주셨지만 형식의 논리가 아니고 내용의 문제고 그 내용에는 과정 중심의 성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파다프가 해를 거듭해 오면서 조직위원회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과정 중심의 새로운 발견이나 젊은 친구들의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우리의 일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가능성이 자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연예술의 미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돌아오는 이
가까운 장래나 이런 부분들은 이 자체가 아시아 중심의 중심 융복화 페스티벌로 메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아시아를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공연 예술의 강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한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대표 축제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와 동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처음 이런 저는 이제 연극 연출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신체 언어를 확장을 해야 되겠다. 언어에는 대사 언어만 있는 게 아닌데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무용적인 그런 융합을 시도를 했었을 때, 굉장히 그게 이제 10년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는 반응이 훨씬 많았던 게 사실인데, 지금은 관객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단계로 갔어요. 이게 10년이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작품도 해외에서 많은 이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우리 이 파다프의 그 작품들이 바로 그러한 굉장히 세계에서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축제가 세계화되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배출한 작품들이 세계 속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허브 작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파다프가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그래서 상명아트홀 2관 그리고 갤러리, 그리고 공간을 좀 더 넓혀서 야외 공연장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구스테이지 독자들은 물론 또 다른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홍보하시면서 네, 와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5분 모두 한번 네, 다 같이 구호를 하든지 아니면 뭘 해주시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뭐라 그럴까? 2019 파다프 놀러 오세요. 네. 네네네. 둘, 셋. 2019 파다프 놀러 오세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